안녕하세요. 잠시 멈추어 인생의 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50대에 접어든 김 부장님.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와 깊어지는 눈가의 주름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직 갚아야 할 주택 담보대출금은 산더미 같고 자녀들 결혼 준비도 까마득한데 정년퇴직일은 야속하게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날이 캄캄하기만 한데 과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비단 김 부장님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늙어버린 나라, 즉 초고령 사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성 4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 변화와 고민들을 일본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엿보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참고서와 같습니다.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말이죠. 하나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누리며 여행과 취미를 즐기는 은퇴 부자의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직 매달 나오는 쥐꼬리만 한 연금에 기댄 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내몰리며 시간과 정신에 쫓기는 은퇴 빈민의 삶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갈림길은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013년 일본의 한 유력 경제지는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의 삶을 심층적으로 추적 분석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도쿄 도심에 거주하는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정년 퇴직자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역 시절 생활 습관을 낱낱이 파헤친 것입니다. 조사팀은 먼저 이들을 현재 보유한 예금액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시계를 30대 시절로 되돌려 보았습니다. 놀라운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은퇴 후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30세에 현재 가치로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저축액을 보유한 비율이 2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43.6%는 30세 당시 저축액이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기 역시 달랐습니다. 은퇴 부자일수록 더 이른 나이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부유층의 52.9%, 즉 절반 이상이 34세 이전에 첫 주택을 소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일찍 샀다는 의미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선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언제 다 갚았는지도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은퇴 빈곤층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삶의 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은퇴 부자들은 값비싼 물건을 사기보다는 가족 여행, 레저 활동, 자기 개발과 같은 경험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은퇴 빈민들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 물건을 소비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후의 풍요와 빈곤은 은퇴 직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30대부터 그 작은 습관의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 서서히 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풍요로운 노후, 존엄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얻어낸 4가지 황금 법칙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늦어도 50대부터는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일본의 한 금융 전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50대에 노후 준비를 시작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은퇴 전문가 호사카 다카시 교수는 만족스러운 은퇴를 위해서는 50대부터 돈에 대한 감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조언은 50세 이후로는 생활 수준을 더 이상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인에게 50대는 소득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다 보니 차를 바꾸고 집을 넓히고 더 비싼 취미를 즐기는 등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높아진 눈높이와 씀씀이는 다시 줄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0대의 씀씀이가 은퇴 후에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고가의 물건은 반드시 현금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역 시절에는 충동구매가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단 한 번의 충동구매가 노후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카드를 긁는 대신 두툼한 현금 다발을 직접 손으로 세어 지불하는 경험은 우리를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충동구매를 막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쓰는 돈을 아껴라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교육비, 유학비, 여행 경비를 척척 내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자녀와 손주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결국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는 돈 문제에 대해 미리 명확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 엄마의 지원은 너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다. 라고 확실히 합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슬로 창업을 준비하십시오. 최근 일본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슬로 창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돈을 벌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좋아했던 일이나 취미를 작은 사업으로 연결하고 적당한 수입에 만족하며 보람을 찾는 새로운 방식의 창업입니다. 슬로 창업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익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돈보다는 일하며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 사력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슬로 창업은 기본적으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즉 낮은 위험과 낮은 수익을 전제로 합니다. 수익을 올리겠다는 공격적인 자세보다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방어적인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은퇴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반려견 산책을 대신해주는 1인 기업을 차렸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광고 전단지와 배변 봉투 값이 전부였습니다. 한 번 산책에 우리 돈 2만 원 정도를 받으니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즐기면서 돈도 번다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은퇴 전부터 나만의 슬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셋째, 제3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시니어 잡지에서 은퇴한 남성들에게 은퇴 후 누구와 가장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90%가 아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여성들의 절반은 친구나 자녀를 꼽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은퇴한 남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바로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아내 외에는 다른 관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직장 시절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퇴직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직함이라는 갑옷을 벗는 순간 이해관계로 얽혔던 관계는 설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가족과 직장 동료를 넘어선 제3의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미처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우리 삶의 대부분이 내가 사는 동네, 즉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퇴하기 전부터 미리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반을 닦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옛날 회사 명함을 꺼내지 마십시오.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만난 관계에서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는 불필요한 위화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둘째, 너무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적인 영역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얕고 담백한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가고 안전합니다. 넷째, 마음이 늙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어떤 일에도 설레는 감정이 사라졌거나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욱하고 화가 난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에도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 원장은 마음의 노화가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 패턴으로 획일적인 생활을 꼽습니다. 늘 좋아하는 작가의 책만 읽고 매일 똑같은 산책 코스만 걷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스트레스 없이 평온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변화없는 일상은 고인 물과 같아서 몸과 마음을 빠르게 녹슬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산책을 떠나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를 입력하는 활동보다 출력하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저 책을 읽기보다는 짧은 감상이라도 블로그에 글을 써보는 것이 좋고 라디오를 듣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길어진 노년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게 주어진 10만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 후반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멈추어 인생의 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50대에 접어든 김 부장님.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와 깊어지는 눈가의 주름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직 갚아야 할 주택 담보대출금은 산더미 같고 자녀들 결혼 준비도 까마득한데 정년퇴직일은 야속하게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날이 캄캄하기만 한데 과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비단 김 부장님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늙어버린 나라, 즉 초고령 사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성 4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 변화와 고민들을 일본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엿보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참고서와 같습니다.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극명하게 2갈래로 나뉜다고 말이죠. 하나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누리며 여행과 취미를 즐기는 은퇴 부자의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직 매달 나오는 쥐꼬리만 한 연금에 기댄 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내몰리며 시간과 정신에 쫓기는 은퇴 빈민의 삶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갈림길은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013년 일본의 한 유력 경제지는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의 삶을 심층적으로 추적 분석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도쿄 도심에 거주하는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정년 퇴직자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역 시절 생활 습관을 낱낱이 파헤친 것입니다. 조사팀은 먼저 이들을 현재 보유한 예금액을 기준으로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시계를 30대 시절로 되돌려 보았습니다. 놀라운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은퇴 후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30세에 현재 가치로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저축액을 보유한 비율이 2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43.6%는 30세 당시 저축액이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기 역시 달랐습니다. 은퇴 부자일수록 더 이른 나이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부유층의 52.9%, 즉 절반 이상이 34세 이전에 첫 주택을 소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일찍 샀다는 의미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선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언제 다 갚았는지도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은퇴 빈곤층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삶의 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은퇴 부자들은 값비싼 물건을 사기보다는 가족 여행, 레저 활동, 자기 개발과 같은 경험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은퇴 빈민들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 물건을 소비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후의 풍요와 빈곤은 은퇴 직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30대부터 그 작은 습관의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 서서히 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풍요로운 노후, 존엄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얻어낸 4가지 황금 법칙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늦어도 50대부터는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일본의 한 금융 전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50대에 노후 준비를 시작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은퇴 전문가 호사카 다카시 교수는 만족스러운 은퇴를 위해서는
50대부터 돈에 대한 감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조언은 50세 이후로는 생활 수준을 더 이상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인에게 50대는 소득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다 보니 차를 바꾸고 집을 넓히고 더 비싼 취미를 즐기는 등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높아진 눈높이와 씀씀이는 다시 줄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0대의 씀씀이가 은퇴 후에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고가의 물건은 반드시 현금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역 시절에는 충동구매가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단 한 번의 충동구매가 노후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카드를 긁는 대신 두툼한 현금 다발을 직접 손으로 세어 지불하는 경험은 우리를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충동구매를 막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쓰는 돈을 아껴라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교육비, 유학비, 여행 경비를 척척 내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자녀와 손주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결국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는 돈 문제에 대해 미리 명확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 엄마의 지원은 너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다. 라고 확실히 합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슬로 창업을 준비하십시오. 최근 일본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슬로 창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돈을 벌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좋아했던 일이나 취미를 작은 사업으로 연결하고 적당한 수입에 만족하며 보람을 찾는 새로운 방식의 창업입니다. 슬로 창업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익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돈보다는 일하며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 사력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슬로 창업은 기본적으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즉 낮은 위험과 낮은 수익을 전제로 합니다. 수익을 올리겠다는 공격적인 자세보다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방어적인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은퇴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반려견 산책을 대신해주는 1인 기업을 차렸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광고 전단지와 배변 봉투 값이 전부였습니다. 한 번 산책에 우리 돈 2만 원 정도를 받으니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즐기면서 돈도 번다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은퇴 전부터 나만의 슬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셋째, 제3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시니어 잡지에서 은퇴한 남성들에게 은퇴 후 누구와 가장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90%가 아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여성들의 절반은 친구나 자녀를 꼽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은퇴한 남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바로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아내 외에는 다른 관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직장 시절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퇴직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직함이라는 갑옷을 벗는 순간 이해관계로 얽혔던 관계는 설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가족과 직장 동료를 넘어선 제3의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미처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우리 삶의 대부분이 내가 사는 동네, 즉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퇴하기 전부터 미리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반을 닦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옛날 회사 명함을 꺼내지 마십시오.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만난 관계에서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는 불필요한 위화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둘째, 너무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적인 영역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얕고 담백한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가고 안전합니다. 넷째, 마음이 늙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어떤 일에도 설레는 감정이 사라졌거나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욱하고 화가 난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에도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 원장은 마음의 노화가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 패턴으로 획일적인 생활을 꼽습니다. 늘 좋아하는 작가의 책만 읽고 매일 똑같은 산책 코스만 걷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스트레스 없이 평온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변화 없는 일상은 고인 물과 같아서 몸과 마음을 빠르게 녹슬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산책을 떠나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를 입력하는 활동보다 출력하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저 책을 읽기보다는 짧은 감상이라도 블로그에 글을 써보는 것이 좋고 라디오를 듣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길어진 노년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게 주어진 10만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 후반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멈추어 인생의 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50대에 접어든 김 부장님.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와 깊어지는 눈가의 주름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직 갚아야 할 주택 담보대출금은 산더미 같고 자녀들 결혼 준비도 까마득한데 정년퇴직일은 야속하게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날이 캄캄하기만 한데 과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비단 김 부장님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늙어버린 나라, 즉 초고령 사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성 4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 변화와 고민들을 일본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엿보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참고서와 같습니다.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말이죠. 하나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누리며 여행과 취미를 즐기는 은퇴 부자의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직 매달 나오는 쥐꼬리만 한 연금에 기댄 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내몰리며 시간과 정신에 쫓기는 은퇴 빈민의 삶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갈림길은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013년 일본의 한 유력 경제지는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의 삶을 심층적으로 추적 분석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도쿄 도심에 거주하는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정년 퇴직자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역 시절 생활 습관을 낱낱이 파헤친 것입니다. 조사팀은 먼저 이들을 현재 보유한 예금액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시계를 30대 시절로 되돌려 보았습니다. 놀라운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은퇴 후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30세에 현재 가치로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저축액을 보유한 비율이 2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43.6%는 30세 당시 저축액이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기 역시 달랐습니다. 은퇴 부자일수록 더 이른 나이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부유층의 52.9%, 즉 절반 이상이 34세 이전에 첫 주택을 소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일찍 샀다는 의미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선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언제 다 갚았는지도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은퇴 빈곤층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삶의 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은퇴 부자들은 값비싼 물건을 사기보다는 가족 여행, 레저 활동, 자기 개발과 같은 경험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은퇴 빈민들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 물건을 소비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후의 풍요와 빈곤은 은퇴 직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30대부터 그 작은 습관의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 서서히 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풍요로운 노후, 존엄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얻어낸 4가지 황금 법칙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늦어도 50대부터는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일본의 한 금융 전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50대에 노후 준비를 시작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은퇴 전문가 호사카 다카시 교수는 만족스러운 은퇴를 위해서는 50대부터 돈에 대한 감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조언은 50세 이후로는 생활 수준을 더 이상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인에게 50대는 소득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다 보니 차를 바꾸고 집을 넓히고 더 비싼 취미를 즐기는 등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높아진 눈높이와 씀씀이는
다시 줄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0대의 씀씀이가 은퇴 후에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고가의 물건은 반드시 현금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역 시절에는 충동구매가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단 한 번의 충동구매가 노후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카드를 긁는 대신 두툼한 현금 다발을 직접 손으로 세어 지불하는 경험은 우리를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충동구매를 막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쓰는 돈을 아껴라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교육비, 유학비, 여행 경비를 척척 내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자녀와 손주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결국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는 돈 문제에 대해 미리 명확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 엄마의 지원은 너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다. 라고 확실히 합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슬로 창업을 준비하십시오. 최근 일본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슬로 창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돈을 벌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좋아했던 일이나 취미를 작은 사업으로 연결하고 적당한 수입에 만족하며 보람을 찾는 새로운 방식의 창업입니다. 슬로 창업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익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돈보다는 일하며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 사력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슬로 창업은 기본적으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즉 낮은 위험과 낮은 수익을 전제로 합니다. 수익을 올리겠다는 공격적인 자세보다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방어적인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은퇴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반려견 산책을 대신해주는 1인 기업을 차렸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광고 전단지와 배변 봉투 값이 전부였습니다. 한 번 산책에 우리 돈 2만 원 정도를 받으니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즐기면서 돈도 번다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은퇴 전부터 나만의 슬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셋째, 제3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시니어 잡지에서 은퇴한 남성들에게 은퇴 후 누구와 가장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90%가 아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여성들의 절반은 친구나 자녀를 꼽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은퇴한 남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바로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아내 외에는 다른 관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직장 시절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퇴직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직함이라는 갑옷을 벗는 순간 이해관계로 얽혔던 관계는 설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가족과 직장 동료를 넘어선 제3의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미처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우리 삶의 대부분이 내가 사는 동네, 즉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퇴하기 전부터 미리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반을 닦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옛날 회사 명함을 꺼내지 마십시오.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만난 관계에서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는 불필요한 위화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둘째, 너무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적인 영역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얕고 담백한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가고 안전합니다. 넷째, 마음이 늙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어떤 일에도 설레는 감정이 사라졌거나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욱하고 화가 난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에도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 원장은 마음의 노화가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 패턴으로 획일적인 생활을 꼽습니다. 늘 좋아하는 작가의 책만 읽고 매일 똑같은 산책 코스만 걷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스트레스 없이 평온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변화 없는 일상은 고인 물과 같아서 몸과 마음을 빠르게 녹슬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산책을 떠나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를 입력하는 활동보다 출력하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저 책을 읽기보다는 짧은 감상이라도 블로그에 글을 써보는 것이 좋고 라디오를 듣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길어진 노년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게 주어진 10만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 후반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멈추어 인생의 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50대에 접어든 김 부장님.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와 깊어지는 눈가의 주름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직 갚아야 할 주택 담보대출금은 산더미 같고 자녀들 결혼 준비도 까마득한데 정년퇴직일은 야속하게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날이 캄캄하기만 한데 과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비단 김 부장님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늙어버린 나라, 즉 초고령 사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성 4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 변화와 고민들을 일본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엿보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참고서와 같습니다.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말이죠. 하나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누리며 여행과 취미를 즐기는 은퇴 부자의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직 매달 나오는 쥐꼬리만 한 연금에 기댄 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내몰리며 시간과 정신에 쫓기는 은퇴 빈민의 삶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갈림길은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013년 일본의 한 유력 경제지는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의 삶을 심층적으로 추적 분석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도쿄 도심에 거주하는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정년 퇴직자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역 시절 생활 습관을 낱낱이 파헤친 것입니다. 조사팀은 먼저 이들을 현재 보유한 예금액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시계를 30대 시절로 되돌려 보았습니다. 놀라운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은퇴 후 부유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30세에 현재 가치로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저축액을 보유한 비율이 26.4%에 달했습니다. 반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43.6%는 30세 당시 저축액이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기 역시 달랐습니다. 은퇴 부자일수록 더 이른 나이에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부유층의 52.9%, 즉 절반 이상이 34세 이전에 첫 주택을 소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일찍 샀다는 의미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선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언제 다 갚았는지도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은퇴 빈곤층은 퇴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삶의 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은퇴 부자들은 값비싼 물건을 사기보다는 가족 여행, 레저 활동, 자기 개발과 같은 경험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은퇴 빈민들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 물건을 소비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후의 풍요와 빈곤은 은퇴 직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30대부터 그 작은 습관의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 서서히 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풍요로운 노후, 존엄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얻어낸 4가지 황금 법칙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늦어도 50대부터는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일본의 한 금융 전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50대에 노후 준비를 시작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은퇴 전문가 호사카 다카시 교수는 만족스러운 은퇴를 위해서는 50대부터 돈에 대한 감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조언은 50세 이후로는 생활 수준을 더 이상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인에게 50대는 소득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다 보니 차를 바꾸고 집을 넓히고 더 비싼 취미를 즐기는 등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높아진 눈높이와 씀씀이는 다시 줄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0대의 씀씀이가 은퇴 후에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고가의 물건은 반드시 현금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역 시절에는 충동구매가 어느 정도 용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단 한 번의 충동구매가 노후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카드를 긁는 대신 두툼한 현금 다발을 직접 손으로 세어 지불하는 경험은 우리를 훨씬 더 신중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충동구매를 막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쓰는 돈을 아껴라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교육비, 유학비, 여행 경비를 척척 내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산가가 아니라면 자녀와 손주에 대한 과도한 지출은 결국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는 돈 문제에 대해 미리 명확한 선을 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 엄마의 지원은 너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다. 라고 확실히 합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슬로 창업을 준비하십시오. 최근 일본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슬로 창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돈을 벌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아닙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좋아했던 일이나 취미를 작은 사업으로 연결하고 적당한 수입에 만족하며 보람을 찾는 새로운 방식의 창업입니다. 슬로 창업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익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돈보다는 일하며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둘째, 사력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슬로 창업은 기본적으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즉 낮은 위험과 낮은 수익을 전제로 합니다. 수익을 올리겠다는 공격적인 자세보다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방어적인 자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은퇴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반려견 산책을 대신해주는 1인 기업을 차렸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광고 전단지와 배변 봉투 값이 전부였습니다. 한 번 산책에 우리 돈 2만 원 정도를 받으니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며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버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즐기면서 돈도 번다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은퇴 전부터 나만의 슬로 창업 아이템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셋째, 제3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시니어 잡지에서 은퇴한 남성들에게 은퇴 후 누구와 가장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90%가 아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여성들의 절반은 친구나 자녀를 꼽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은퇴한 남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바로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아내 외에는 다른 관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직장 시절의 인간관계는 대부분 퇴직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직함이라는 갑옷을 벗는 순간 이해관계로 얽혔던 관계는 설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가족과 직장 동료를 넘어선 제3의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미처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우리 삶의 대부분이 내가 사는 동네, 즉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퇴하기 전부터 미리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의 기반을 닦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옛날 회사 명함을 꺼내지 마십시오.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만난 관계에서
과거의 직함이나 지위는 불필요한 위화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둘째, 너무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적인 영역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얕고 담백한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가고 안전합니다. 넷째, 마음이 늙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몸의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어떤 일에도 설레는 감정이 사라졌거나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쉽게 욱하고 화가 난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에도 노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 원장은 마음의 노화가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 패턴으로 획일적인 생활을 꼽습니다. 늘 좋아하는 작가의 책만 읽고 매일 똑같은 산책 코스만 걷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스트레스 없이 평온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변화 없는 일상은 고인 물과 같아서 몸과 마음을 빠르게 녹슬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산책을 떠나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를 입력하는 활동보다 출력하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저 책을 읽기보다는 짧은 감상이라도 블로그에 글을 써보는 것이 좋고 라디오를 듣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길어진 노년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게 주어진 10만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 후반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멈추어 인생의 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50대에 접어든 김 부장님.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와 깊어지는 눈가의 주름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직 갚아야 할 주택 담보대출금은 산더미 같고 자녀들 결혼 준비도 까마득한데 정년퇴직일은 야속하게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날이 캄캄하기만 한데 과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비단 김 부장님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늙어버린 나라, 즉 초고령 사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남성 4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 변화와 고민들을 일본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엿보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참고서와 같습니다.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극명하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말이죠. 하나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누리며 여행과 취미를 즐기는 은퇴 부자의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직 매달 나오는 쥐꼬리만 한 연금에 기댄 채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내몰리며 시간과 정신에 쫓기는 은퇴 빈민의 삶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갈림길은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013년 일본의 한 유력 경제지는 은퇴 부자와
은퇴 빈민의 삶을 심층적으로 추적 분석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도쿄 도심에 거주하는 60세에서 65세 사이의 정년 퇴직자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역 시절 생활 습관을 낱낱이 파헤친 것입니다. 조사팀은 먼저 이들을 현재 보유한 예금액을 기준으로 세